예, 세 번째 시간으로 저희는 이제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 기술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배운 그 AIoT, 지능형 사물 인터넷을 저희가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 기술들이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조금 더 똑똑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그런 이제 학습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합학습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러한 연합학습은 이제 데이터 간에 서로 다른 데이터 분포와 같이 각각의 디바이스가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갖고 있을 때 얘네들을 데이터를 주고받지 않더라도 공통된 학습을 수행한 것처럼 그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학습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분산된 디바이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조금 더 나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연합학습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났죠. 그리고 이제 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도 이제 발전을 했고, 그와 함께 이제 이를 분석하는 기술인 이제 빅데이터 기술도 이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뭐 CPU나 GPU도 발전했기 때문에 그 1900년도 중반부터 이제 연구되어 왔던 머신러닝, 인공지능 같은 기술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꽃을 피우게 됐죠. 실질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년대 중반,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컨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지 못했던 이유는 그거를 저희가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머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컴퓨팅 파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데이터도 충분히 많아졌고 CPU나 GPU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학습이 이제 가능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인공지능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사실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를 많이 써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는 이러한 인공지능 분야에서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러한 데이터는 보통 이제 그 데이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러한 섬 형태로, 즉 이제 한 곳에 모아져 있지가 않고 여러 장소나 여러 디바이스에 퍼져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이라고 한다면 많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학습을 하는 것을 말은 하지만 현실적인 케이스는 사실 그런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서로 이기종, 그리고 이제 다수의 디바이스에, 그리고 서로 다른 장소에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데이터들을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있는 디바이스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이러한 데이터를 이렇게 중앙 집중식으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그리고 요즘 또한 데이터를 한 곳에 왕창 모아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이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을 이처럼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고, 클라우드에서 이제 학습을 이렇게 잘 수행을 한 뒤에 이 제네릭한 모델을 디바이스에게 다시 이렇게 나눠주게 되죠. 일반적인 이제 모델을 이제 나눠주게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중요한 장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이제 장점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모든 데이터가 업로드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신적으로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데이터를 결국에는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가 원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데 로우 데이터도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집단 그리고 사회에서 이러한 이제 프라이버시 보호,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에서 프라이버시와 시큐리티가 꼭 해결되어야 되는 이슈가 이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이제 법을 2018년에 이제 만들었고요. 간단히 보자면은 이제 오퍼레이터는 이제 명확한 사용자의 이제 동의를 얻어야 되고요. 사용자를 뭐 속이거나 뭐 유도해서 프라이버시 리퀘어먼트를 포기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되고, 뭐 사용자의 허가 없이 모델 트레이닝에 데이터를 활용해서도 안 되고요. 유저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러한 프라이빗한 데이터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유럽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서 2017년부터 법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사용자가 그들이 모은 개인정보를 뭐 공개하거나 변형하거나 뭐 삭제 같은 것들을 이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금지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자들로부터 직접 얻은 집단이 아닌 그 제3자 집단들에서도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이제 트레이드 되는 범위라든지 뭐 데이터가 프로텍션의 의무를 데이터 프로텍션의 의무를 이제 사용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이제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서, 왜냐면 보안이라든지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학습 측면에서 문제점이죠.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데이터를 모아야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전 세계 이제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관련한 법의 엄격한 정도를 좀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미국, 뭐 유럽, 당연히 매우 엄격한 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빨간색일수록 이제 엄격한 거고요. 이제 뭐 노란색, 초록색일수록 덜 엄격한 거고, 주황색이 뭐 그 다음 엄격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한 이러한 이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처럼 모더레이트하거나 리미티드 된 이런 특히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뭐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조금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막 이렇게 활용하는 측면이 강한 나라겠죠. 하지만 이러한 나라들도 사실 조만간 그리고 언젠가는 더욱 엄격해질 거란 건 이제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의 데이터를 타인이나 회사가 이제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것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새로운 허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많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연구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데이터를 얻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전에 설명드린 전통적인 센트럴라이즈드 기반의 트레이닝 메소드는 사실 이런 환경에서 못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를 모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겨난 겁니다. 결국에는 데이터를 모아야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물 인터넷 같은, 그리고 사물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서로 다른 장소, 서로 다른 디바이스에 서로 다른 데이터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 얘네를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면 일단 모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결국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못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이제 의문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를 하게 되는 건데, 디센트럴라이즈드 러닝이라고 한다면 한국말로는 이제 분산 학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분산 학습은 각각 연결된 장치에서 이제 탑재된 현장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이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센트럴라이즈드 러닝의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모아서 학습이 안 되면 분산해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디바이스들이 자체적으로 모델을 만들고 예측한 결과를 이렇게 클라우드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은 각각이 이제 독립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모델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모델이 다른 모양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화된 모델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데이터를 올리진 않아요. 데이터를 올리진 않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자원 효율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러한 로우 데이터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 원시 데이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로우 데이터를 올리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보장이 되죠. 그죠? 내 데이터는 나만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 올리진 않아요. 올리는 거는 이 모델의 결과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 좋고 이 두 부분은 좋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아까랑 반대죠. 아까 센트럴라이즈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좋았는데 커뮤니케이션과 프라이버시는 안 좋았고, 이번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얘네를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드 러닝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죠.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못 된다. 즉 일반화된 모델을 얻기가 힘들다. 그래서 개별화된 분산 학습의 단점은 학습이 일반화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센트럴라이즈랑 디센트럴라이즈 기법들을 잘 융합을 해가지고 이 둘의 장점을 얻으면 좋을 텐데, 기존의 방법으로는 이게 이제 쉽지 않다라는 걸 아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은 안 되니까 이제 새로운 기계학습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고, 이제 Federated Learning, 줄여서 FL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말로는 연합학습이라고 합니다. 이 연합학습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Federated Learning의 개념, 컨셉은 2016년에 이제 구글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 OS를 활용을 하죠. 그래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빌트인 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G보드라는 그 키보드가 있어요. 구글 키보드 해서 G보드라고 하는 거고요. 이 키보드 앱에 이제 FL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타이핑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연합학습을 수행을 해서 이제 로우 데이터는 웹으로 보내지 않고도 다음 문장이나 단어를 이제 예측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학습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FL, 그러니까 연합학습은 헬스케어, 트랜스포테이션, 파이낸스, 스마트홈 같은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흉부 엑스레이 사진과 같이 이제 의료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거든요. 사용자의 의료 정보니까. 그리고 집에서 사용되는 장치들도 그렇죠. 내가 집에서 편하게 사는 곳인데 그곳에 이제 정보들이 외부에 노출이 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의료 영상이나 집에서 사용되는 그런 장치와 같이 프라이버시 측면이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하는 모델이나, 그리고 교통과 같이 엄청나게 많은 센싱 데이터가 계속해서 수집은 되는데 이를 모두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이 FL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이 아까 말씀드린 G보드의 이제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자가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에 맞는 다음 텍스트를 자동 완성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답변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어떤 제안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저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학습을 시키려면 결국에는 어딘가에 보내야 되는데, 기존 방법으로는 그렇게 되면은 내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죠.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거죠. 그거 아무도 안 좋아하겠죠. 내가 대화한 내용이 딴 사람한테 유출이 된다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F 파일을 이용을 하면 데이터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고 이 스마트홈에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연합학습을 수행함으로써 나의 대화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필요 없이 모델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함으로써 모델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L의 동작 방식을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서버가 학습이 되지 않은 모델을 디바이스들에게 전송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선이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데이터를, 패턴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 클라이언트들한테 나눠주게 됩니다. 동일한 모델을 클라이언트들이 갖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이게 각 디바이스인데, 각 디바이스들은 이 모델들을 자신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노드 1이 가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 노드 2는 노드 2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학습시키고, 노드 3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드 3, 노드 4는 노드 4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델이 어떻게 되냐, 각각 로컬리 트레인드라고 하는데, 지역적으로 학습이 된 거죠. 로컬리 트레인드 모델은 모양이 조금 바뀝니다. 왜냐면 데이터를 서로 다른 걸 썼기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얘는 잠시만요. 이런 각도, 4번은 또 이런 각도, 이런 식으로 모양이 바뀝니다. 왜냐면 각각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다르니까. 그죠? 그런 다음, 지금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런 다음 얘를 서버로 보내요. 서버로 보내면은 이 모델을, 4가지의 모델을 서버가 어그리게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통합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평균을 내서 결합을 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의 평균적인 모델이 또 생겨나겠죠. 아까 모델이랑 조금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거를 퍼뜨립니다. 그러면은 또 그 순간에는 다 동일한 모델을 갖게 되고, 또 학습을 시키면 데이터들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또 달라져요.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죠? 또 얘네를 통합하고 다시 뿌려주고, 통합하고 뿌려주고, 결국에는 이 작업을 2, 3, 4 이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이 데이터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학습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납니다. 모델이 조금 수렴을 하게 돼요.
최종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학습을 한 것처럼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데이터를 모으지 않았죠. 모으지 않았음에도 모아서 학습을 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연합학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거죠. 일단 로우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존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우 데이터, 굉장히 큰 데이터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 자원의 전략을 했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러 모델을 취합하고 다시 어그리게이션하고 걔를 다시 한 번 더 학습시키고 또 취합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저희는 확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모델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이제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FL의 배경, 동작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FL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제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제 FL의 이제 문제, 챌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연합학습은 모델의 그라디언트, 그러니까 또는 웨이트나 바이어스를 이제 주고받기 때문에, 즉 이제 로우 데이터를 송수신하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보존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우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이런 그 모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도 사실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제 제시가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개 사진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의 파라미터와 고양이 사진을 이용해서 학습시킨 모델의 파라미터는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역으로 이 원래 데이터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모델의 변화만 가지고도 원래 데이터가 뭐였는지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정보가 유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shared gradient 값들을 이제 바탕으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제 역으로 추론하는 이제 논문인 것이고요. 일종의 서버에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푸는 것인데, 이 이미지 더미를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두고 그라디언트를 계속해서 이제 shared된 그라디언트랑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러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모델만 보고 이렇게 모델의 결과가 나오려면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되는지 계속해서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얘가 실제 값이고 얘가 예측을 한 거예요. 똑같아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어떻게 모델이 바뀔지를 계속 해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바뀌네. 그럼 이 결과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야 되나,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이 아니라 원래 들어갔을 이미지를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FL을 사용을 하면 로우 데이터를 송수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신의 효율성이 증가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워낙 모델 사이즈가 커서 사실 이러한 모델들을 반복해서 주고받는 동작을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꽤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FL에 참여하는 기기가 사실 수십 대가 아니라 막 수백, 수천 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커뮤니케이션 이피션시를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 이슈이고요. 또한 그리고 모든 디바이스의 통신 속도랑 스테빌리티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또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디바이스의 통신이 매우 불안정해가지고 그 디바이스는 특정 라운드에 FL의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속도보다 업로드 속도가 훨씬 느린데 FL은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거의 1대1로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 효율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이제 heterogeine이ty가 있는데, heterogeine이ty는 크게 이제 시스템 heterogeine이ty랑 뒤에서 설명드릴 이제 데이터 heterogeine이ty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heterogeine이ty부터 설명드리면, 시스템 heterogeine이ty는 이질성입니다. heterogeine이ty가 FL에 참여하는 이제 디바이스들의 이제 디바이스 그리고 시스템들의 성능에 대한 이질성에 의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랑 시스템들의 성능이 서로 다르다. 그로 인한 문제점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가 달라가지고 컴퓨팅 파워가 다르다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다르다거나 또는 특정 디바이스는 CPU가 지금 바쁘거나 배터리가 부족해서 이번 라운드에 FL 학습에 참여할 수 없다거나 하는 등의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이 학습의 속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프로세싱 파워가 또 부족하거나 좋지 않은 네트워크 상태를 가지는 디바이스의 경우에는 이 디바이스 하나 때문에 여기 보이는 그 그림처럼 다른 디바이스들이 이 디바이스들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FL의 전체 성능에 저하가 되는 그 스트래글러 이펙트를 유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러한 디바이스는 이미 트레이닝이 다 돼서 끝났어요. 근데 얘가 지금 트레이닝 하다가 실패됐죠. 얘 때문에 지금 나머지들은 이미 다 끝났는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습의 이제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 디바이스는 애초에 오프라인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백만 개의 디바이스가 FL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라운드만 따져본다면 참여할 수 있는 디바이스의 양은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일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FL이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윌링리스 또한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디바이스는 매우 열심히 학습을 수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학습을 수행하는 자체가 본인의 컴퓨팅 파워를 소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디바이스는 굉장히 열심히 학습해서 자신의 컴퓨팅 파워도 쓰고 네트워크 리소스도 써서 FL에 참여를 하는데, 다른 디바이스는 학습도 별로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보내면 모델 보내고 어그리게이션 된 모델만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프리라이딩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헤테로지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시스템 헤테로지니티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전부터 이제 데이터 헤테로지니티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FL에서 가정을 하는 것은 모든 디바이스들이 서로 비슷한 분포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입니다. 즉 그 IID 한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전제가 있을 때 사실 FL이 굉장히 잘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못합니다. 누구는 셀피가 많을 거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사진 찍은 게 많을 거고, 어떤 사람은 동물 사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논 IID가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학습을 수행하게 되면 이 학습한 모델이 서로 다른 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IID면 서로 이제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논 IID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뻗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렴이 잘 안 됩니다. 옵티멀한 그 목적지로 잘 나아가질 못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논 IID가 이제 심할수록,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그 예인데, 논 IID가 심할수록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그래프에서 이제 빨간색일수록 이제 논 IID가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 IID가 심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이제 시큐리티입니다. 이제 FL은 다양한 디바이스의 학습 결과를 이제 합치게 되는데, 의도치 않게 일부 디바이스는 아까 이제 보여드린 대로 논 IID 환경에서 학습한 결과를 업로드할 수도 있고,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모델을 업로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학습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어태커,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일부러 잘못된 모델을 일부러 업로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을 망치는 거죠. 즉 비정상적인 결과를 업로드를 해서 모델을 망치는, 의도적으로 망치는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격에는 이제 두 가지 포이저닝이 있는데, 포이저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포이저닝은 이제 아까 예를 든 대로 일부러 엉망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 결과를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고양이라고 라벨링 해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dirty 라벨이라고 하는데, 이제 더러운 라벨인 거죠. dirty 라벨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에는 데이터가 오염됐기 때문에 데이터 포이저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델 포이즈닝인데, 중간에 이제 어태커가 정상적인 유저의 학습 결과를 바꿔치기를 해서 올려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그냥 모델 자체를 잘못된 모델로 바꿔가지고 올려버리는 그런 방법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personalized federated learning, 이제 personalized에 대해서, personalization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애플에서는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모든 디바이스들이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한 모델은 사실 어디서나 어느 정도 괜찮은 성능을 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사실 일반적인 모델이라서 각 디바이스에 딱딱 맞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스마다 차이가 큰 환경이라면 사실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각 디바이스에 맞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personalization을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PFL이라고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두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FL을 수행하고 나서 local adaptation, locally 이제 최적화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이제 personalization 과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만든 모델을 personalized federated learning, personalized 모델이라고 합니다.